자가는 오우거 같은 얼굴의 패배자로 약한 거리 아이에서 그를 희생시키려는 마법사를 물리친 후 닥터 스트레인지의 복사본으로 변모했다. 어느 날 경매에서 엘프와 사랑에 빠진 후 자가는 그녀를 사기 위해 모든 돈을 썼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의 부정적인 반응에 반하지 않았고 그는 모든 라이언, 고슬링 흉내를 내려고 했지만 대부분은 끔찍하게 실패했으며 그는 또한 그를 물리치고 레벨업을 하려는 이들과 싸우느라 고군분투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그녀가 남자의 얼굴을 때리자마자 공격받았다. 정신병자 같은 두 얼굴 가짜는 최선을 다해 조커처럼 웃음을 지은 후 칼로 그녀의 드레스를 찢었다. 충격을 받은 소녀는 재빨리 손으로 자신을 가렸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뺨을 때릴 생각이 없다고 확신시켰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녀의 얼굴을 벗기는 것이었고 처녀의 피부가 좋은 촉매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는 마법사였다. 즉시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들은 숲속에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음 순간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와 그 남자의 머리를 잡고 공중으로 끌어올렸다. 그것은 다른 마법사 자간이었고 그는 그들이 왜 소란을 피우고 그를 잠자지 못하게 하는지 물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얻은 열매를 나누겠다고 약속하며 그를 놓아달라고 설득하려 했다. 인간 실험이었지만 자간은 거부했고 수박처럼 그의 머리를 으깨버렸다. 안타깝게도 그의 피가 그녀의 얼굴에 튀었고 그녀는 충격으로 기절했다. 자간은 자신이 사나운 고릴라처럼 행동한 것 같아 걱정했다. 그는 그녀가 목격한 일들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주문을 사용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옷이 수리되고 피가 사라지자 그는 그녀 목에 건 십자가를 보았고 그녀가 교회 회원인지 궁금해졌다. 그는 만약 그녀가 교회 회원이라면 자신이 일어난 일에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스스로 신이 사도로 주장하며 모든 마법사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 후 자가는 텔레포트 마법을 사용해 그녀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는 마법을 시전하려 했지만 그의 주문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법이 방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다가 마법원이 그의 뒤에 나타났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누군지 알아차리고 돌아서서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를 바르바토스라고 부르며 자신의 마법원을 건드리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바르바토스는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중요한 것을 방해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가는 그가 괴물을 막아내고 소녀를 공격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르바토스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마법사라고 지적하며 모든 마법사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를 발견한 그는 자간에게 그녀를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런 종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어. 사쿠르 기동하고 그녀 우송리 출수 전 나인 소화이트 바로바토스 니피 한쿠토 원타후 피 하거트 테이타 시카시 바로바토스 하피 우추 이카케 당타 피 하마법 오사 트자분 득 시우토시 미타가 재건하 피가 과부하 노 19세기 노 콤피우타 노유니 쿠라슈 스로노우 망 매니토슬 베타 피 하피 13노 아로크미온 노 중대 최고 노 아로크미온 디어오 마루코수 가사 나코타우 재건 하코리니아 경 이타 소사리수토 협회 대야 아로크미온 타치아 사실상 왕족 바타카라다. 바르바토스는 또한 그에게 마르코스의 재산에 대한 지하 경매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그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가는 바르바토스에게 그가 경매에 대해 알린 유일한 이유가 그의 궁핍한 상태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바르바토스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고 자간이 유일하게 돈을 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가 몇몇 소녀들이 그들에게 손을 흔들고 미소 짓는 것을 보았을 때 그에게 돈을 주면 그의 윙맨이 되어 뜨거운 여자들과 연결해주겠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한 군인이 그들 옆을 지나쳐 자신의 대위와 이야기하러 갔다. 그래서 자가는 왜 도시가 군인들로 가득 차 있는지 물었다. 바르바토스는 누군가가 마술에 사용할 목적으로 여성을 납치한다고 설명했어요. 그 말에 자리가는 그 멍청한 바보가 누구든 간에 악마를 소환하려는 계획은 아니겠구나 하고 희망했어요. 경매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리를 잡았고 바르바토스는 자리간에게 3명이 강력한 마법사를 가리켰어요. 첫 번째는 검은 검의 치마에리스, 두 번째는 마법의 여인 그레모리, 마지막은 환영의 발니포르였어요. 바르바토스는 이 3명 모두가 아크타멘 후보라고 설명했어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리가는 아크타멘이 되는 방법을 물었고 바르바토스는 그에게 말했어요. 12명이 아르크타멘이 그것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할 것이다. 그들 몰래 치마에리스와 그레모리가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레모리는 무명인인 자간이 아르크타멘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인정했다. 자간 같은 패배자가 고려되고 있다니 말이다. 다음 순간 그들의 시선은 경매장 중앙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 엘프가 오디션을 보고 있었다. 자간이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그 소녀에게 반한 것처럼 보였다. 입찰이 시작되기 전에 자간은 그녀를 사기 위해 100만 금을 제안했다. 모두를 놀라게 했다. 바르바토스는 그렇게 큰 금액을 제안한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그가 어떤 종류의 실험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렇게 비싼 투자가 필요한 이유를 물었다. 자간은 크립처럼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상품을 차지하기 위해 떠내려갔고 경매인은 그녀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고 확신시켜 주었다. 그가 그녀의 목에 있는 목걸이에 대해 물었을 때 그 남자는 그것이 그녀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간은 중립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살펴보았지만 속으로는 그녀와 대화하고 싶어 미쳐가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가 이 생각을 입 밖에 내었을 때 그는 더러운 추잡한 놈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가 내는 행복한 소리를 듣고 싶어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지만 새로운 사람은 왜 그를 혐오하는지 전혀 몰랐다. 그 밤 자간은 왕좌에 앉아 있었고 요정소녀는 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위협적으로 보였지만 속으로는 겁먹고 있었다. 사실 자간은 평생 한 번도 여자와 대화한 적이 없었고 그가 말을 꺼내자마자 어색해질까 봐 두려웠다. 그는 내부적으로 매우 긴장했지만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그 소녀가 그를 걱정하지 않게 하고 물었다. 그녀는 어떻게 처형될지에 대해 물었고 그가 놀랐다. 그는 즉시 그녀에게 그녀를 살아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의 대답을 오해하고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을 기대해야 하는 것인지 물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고문 도구에 대해 자간이 이전 소유자가 그것들을 남겨두었다고 설명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는 다시 앉아 그녀에게 자기소개를 했지만 물론 그녀의 이름을 물어볼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네펠리아라고 말하며 네피라고 불러달라고 했고 그 말에 그는 흥분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억누려야 했다. 그가 그녀의 성을 물어보자 그녀는 저주받은 아이라서 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 말에 그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그녀가 드레스를 올리며 아직 처녀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자 그는 충격을 받았다. 자간은 얼굴이 빨개지며 그녀가 제안한 것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피는 그가 자신을 사온 이유가 그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왜 그가 자신을 샀는지 물었을 때 그는 그것은 그녀의 상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가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말함으로써 비참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제를 바꾸기 위해 그는 그녀에게 따라오라고 요청하며 방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네피는 그가 그녀가 죽을 방을 선택하길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생명을 빼앗을 계획이 없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녀는 아직 설득되지 않았고 이는 그에게 그녀를 데려간 사람들이 아마 그녀에게 시험 대상이나 희생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을 깨닫게 했다. 그는 또 그녀가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도 알아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미 그에게 저주받은 아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에게 자신이 거리에 꾀죄죄한 아이였던 삶을 떠올리게 했고 이것이 그녀와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를 산 이유는 필요해서라고 말했고 그녀에게 다시 죽음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그에 위해 살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들이 그녀에게 주려고 했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자그대는 문을 열었고 그것이 또 다른 처형장이었음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문을 닫고 방이 공중적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한 함정이라는 어리석은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그 후 그는 방 안의 물건들을 파괴하기 위해 폭발 마법을 사용했고 이는 네피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바르바토스와 어울리는 것이 자신의 없는 사랑 생활을 망치게 할 것임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는 그에게서 어리석은 것들만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녀에게 다른 방을 제안하려고 했을 때 네피는 발코니 밖으로 나갔다. 잠시 달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방을 가질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동의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자그대는 네피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와 함께 잠이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음식을 찾으러 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 네피는 이미 깨어 있었고 그가 가져온 아침을 건넸다. 그들이 먹는 동안 네피는 왜 자신이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을 먹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것이 노예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그대는 자신이 기억하는 한 오랫동안 같은 음식을 먹어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몰랐다. 네피는 그를 위해 요리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로 인해 눔스툴이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네피에게 장에 가서 식료품을 사자고 했지만 그들은 시도하려 했다. 마을로 가는 차를 타고 있었는데 운전사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려줬어. 자그대는 이제 교회 쥐만큼 가난하다는 걸 기억했어. 왜냐하면 네피를 사느라 모든 돈을 썼거든. 자신이 이제 너무 가난하다고 인정하는 대신 그는 제안했어. 걸어서 가자고. 운동도 되고 좋잖아. 걸으면서 자그대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궁금했어. 심지어 마차 운전사를 괴롭히는 것도 고려했지만 그 생각은 버렸어. 왜냐하면 네피가 무서워할까 봐서였어.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의 성을 팔고 네피를 위해 레스토랑을 열까 생각했어. 바로 그때 차 운전사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돌아서자 그들이 마차가 도둑들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그대는 떠나려 했지만 네피의 겁먹은 표정을 보았을 때 그녀가 그렇게 납치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도둑들을 처치하여 그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로 결심했다. 비록 쓰레기를 처치한다고 주장했지만 먼저 그는 번개 마법으로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래서 보스가 그를 공격했을 때 그의 도끼를 부러뜨리고 머리를 쳤다. 남은 도둑들은 그들을 도와주는 마법사에게 외쳤고 그는 땅에 마법원을 그리기 위해 불꽃을 사용했다. 그가 그것을 활성화하려고 했을 때 그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 자그대는 그가 그것을 장악했음을 드러냈다. 그는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강력한 번개를 사용하여 그 남자를 쓰러뜨렸다. 마치 엑스맨의 폭풍처럼 도둑들이 그들의 트럼프 카드가 패배했음을 깨닫자 그들은 비참한 약자처럼 도망쳤다. 그들이 떠난 후 자그대는 네피에게 그들이 무해하다고 확신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고집했다. 마차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이 둘러싸고 자그덴에게 그들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녀의 순진함을 비웃었다. 운전사는 심지어 그에게 동전 가방을 주며 나머지 동안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을로 가는 여정의 일환으로 그들을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 자그덴은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직업을 바꿔 전업고용 경호원으로 활동할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법사들이 가장 미움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는 마음을 바꿨다. 그가 사람들이 네피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녀 때문에 그에게 잘 대해주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들이 마을에 도착한 후 그는 네피를 옷가게에 데려가 새 드레스를 사도록 하고 점원에게 그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만두엘라였고 그녀는 기꺼이 도와주었다. 하지만 자그대는 네피의 목걸이를 보고 그녀의 행동이 달라졌음을 알아챘다. 여자들이 옷을 입어보는 동안 자그대는 경매사가 목걸이에 대해 한 말을 떠올렸다. 그는 더 이상 생각에 잠기지 못했고 만두엘라는 그의 관심을 끌었다. 네피는 유혹하는 여우처럼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자그대는 그녀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만두엘라에게 물었다. 왜 네피를 빨간 불빛거리 창녀처럼 차려입혔냐고. 만두엘라는 혼란스럽게 말했고 그녀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가 그런 섹시한 것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서라고. 그가 네피를 바라보자 그녀는 돌려서 수줍게 멀리 피하며 그에게 쳐다보지 말라고 간청했다. 그래서 만두엘라에게 다른 옷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결국 그들은 옷장을 나와서 이번에는 네피가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자그덴이 그것이 마음에 드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가 괜찮다면 상관없다고 말했다. 가게를 나서면서 만두엘라는 네피에게 그녀를 아껴주는 주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그녀는 놀랐다. 자그대는 그녀의 관심을 끌며 대장간을 가리켰다. 그들이 다음으로 그곳에 간다고 말했다. 가게 안에서 그는 대장장이에게 그녀의 목걸이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로 인해 그녀는 왜 그런지 물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장장이가 그것을 검사한 후 그는 자그든에게 그 목걸이가 마법이 걸려있으며 힘으로 제거하면 네피가 머리 없는 기사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열쇠를 찾으라고 조언했지만 자그드는 경매에서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 남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테이블 위에 동전을 몇 개 놓았지만 그 남자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자그든이 한 번 자신과 그의 딸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그데는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었지만 네피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가게를 나선 후 그들은 장을 보러 갔지만 자그데는 네피가 오랜 하루를 보낸 후 스트레스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식당으로 데려갔다. 식당에서 네피는 그가 자신의 목걸이를 벗긴 후 자신이 도망칠까 걱정하지 않냐고 물었다. 자그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걸 인정하기보다는 목걸이가 제거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이 입에서 나가는 순간 후회했다. 그녀가 겁먹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녀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그녀가 식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물었고 그녀는 자신이 한 번도 테이블에서 식사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이 처음에 그녀에게 끌렸던 이유가 둘이 비슷했기 때문임을 기억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먹으라고 말했고 그녀는 숟가락을 집어들고 토마토를 집었다. 그녀가 그것을 먹고 나서 맛있다고 인정했고 포크로 집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그덴에게 하나를 먹여주었다. 그 대가로 자그덴은 그녀에게 또 하나를 먹여주었지만 그들이 공공장소에서의 그들이 가리키자 그들은 레스토랑을 떠났다. 다음 날 악한 마법사에게서 구출된 소녀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그날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하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꿈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팀이 납치된 피해자를 구하라는 임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기사 중 한 명이 그녀를 자신이 자그덴이 구출해낸 곳으로 데려갔다. 그녀가 아직도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교회 지도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녀는 인사를 하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그들이 조사한 결과를 알려주며 자그덴이 납치 사건의 배우였다는 사실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며칠 후 네피는 도서관에서 책을 뒤적이고 있는 자그덴을 발견했다. 그녀가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 그녀는 그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물었다. 그가 마법에 관한 책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마법진이 그려진 종이를 가리키며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자그덴은 그것들이 모두 마법을 배우는 일의 일부라고 답했고 엘프의 마법과 인간의 마법이 다른지 물었다. 네피는 자신이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했고 이는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그녀가 높은 수준의 만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마법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바닥에 마법진을 그려서 작업했어요. 그는 만화를 그 안에 채널링하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해서 번개를 만들어냈어요. 자그덴은 또한 더 많은 기호를 추가하면 힘이 강해지고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누구나 마법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법사들이 그것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다른 마법사들이 마법진을 가로채거나 그들의 통제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네피는 그런 기호를 마법진 중앙에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고 그는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그는 이미 완성된 마법진 안에 또 하나의 마법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만화의 흐름이 방해받아 두 개의 마법진이 활성화되지 않거나 엉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네피는 그렇게 하면 다른 마법사의 능력을 무시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멀린 이후로 가장 위대한 마법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피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고 기본만 알면 누구나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녀는 그가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녀와 대화를 나눈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자가는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그는 마술에 대해 말하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참이 지난 후 그녀는 그에게 얻은 힘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물었다. 그는 생존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거리에서 살았고 마법사에게 납치되어 제물로 쓰일 계획이었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행운인지 그는 그의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그 남자를 벗어났다. 그날이 그가 살아남고 싶다면 더 강해지기로 결심한 날이었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날이었다. 네피는 자신의 이야기가 영감을 준다고 느꼈지만 어떤 일을 해도 강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자가는 그녀에게 다가가 마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려 했지만 그가 성주위에 두었던 경계가 침입자를 알렸다. 그는 네피에게 저녁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고 원치 않는 손님을 집으로 보내기 위해 나갔다. 밖에서는 차스틸과 다른 기사 3명이 성을 둘러싼 숲에 있었다. 그중 한 명이 그들이 원을 그리며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스틸은 그것이 보호장치 때문이라고 말하며 엑스칼리버가 아닌 마법의 검을 꺼냈다. 그 검은 저렴한 모조품이었고 그녀는 그것으로 장벽을 베었다. 그 순간 자간이 성 앞에 나타났다. 마치 마술사의 요술처럼 극적인 모습으로 그가 왜 그들을 방해하러 왔는지 물었다. 기사 중 한 명이 그와 논쟁하려 하자 샤스틸이 그를 막았다. 그때 자가는 그녀의 검을 보았고 그것은 악마의 군주를 처치한 것으로 전해지는 12개의 신성한 검 중 하나였다. 그는 또한 그녀가 미친 얼굴을 찢는 자에게서 자신이 구해준 소녀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다. 자가아는 아셀을 때리던 키나만큼 세게 그를 내리쳤다.
최후의 기사도 친구들을 복수하려 했지만 차스틸이 후퇴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아는 단순히 검을 부러뜨리고 이마를 먼지처럼 털어버렸다. 차스틸이 공격하려 할 때 자가아는 불쌍한 그 남자 얼굴 위에 발을 얹고 말했다. 그녀에게 그가 그의 머리로 토마토 소스를 만들지 않기를 원한다면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차스틸은 명령을 따랐고 왜 자신이 그녀의 동료 기사를 고문하며 그들을 모욕하려 하는지 물었다. 자가아는 무서움을 심어주기 위해 그랬다고 인정했는데 만약 그가 그냥 그들에게 저승으로 보내주는 티켓을 준다면 교회는 그들을 단순히 전사로 간주할 것이다. 하지만 그를 본보기로 삼으면 그들은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그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차스틸은 그의 중간 이름이 피노키오인지 물었다. 그녀는 그가 한 말이 믿기지 않았다. 자가는 그녀가 자신의 거짓말을 간파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성의 시체를 두기 시작하면 네피가 겁먹을까 봐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검을 집어들고 그를 공격했지만 그는 마법원을 사용해 차단했다. 그녀의 검의 힘으로 원이 금이 갔다. 차스틸은 계속해서 그의 방향으로 검을 휘둘렀지만 자가가는 그녀의 공격을 계속 피하면서 그녀를 화나게 했다. 그녀가 자신이 그를 상대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묻자 자가가는 그의 멘토 산지가 자신을 실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그가 여자를 때린다면, 특히 그녀가 네피를 연상시키는 사람이었다면,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것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공격하려고 할 때 자가가는 마법 원형을 사용하여 빠르게 방어했다. 그는 손으로 검을 잡았지만 그녀는 내면의 헐크를 발휘했다. 그를 공중으로 들어올리더니 가까운 나무로 던져버렸다. 자가가는 그녀가 억제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렸고 또한 그의 상처가 그녀의 검 때문에 더 오래 치유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가 다시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검의 핸들을 손에 쥐었다. 손이 움직여 나무를 반으로 가르며 베어버렸다. 그 순간 그는 일을 끝내기로 결심했지만 차스틸이 그의 귓속말로 죽은 척하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만약 그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더 강한 사람을 보내 그를 죽일 때까지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는 그녀가 그를 도우려고 하는 위험을 알아챘지만 또한 알고 있었다. 겁먹고 도망치는 것은 네피를 위험에 빠뜨릴 것임을. 다음 순간 마치 그녀를 생각한 것처럼 네피는 성을 뛰쳐나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렸다. 한 기사님이 그녀에게 창을 던졌지만 차스틸이 뒤로 물러서라고 명령했다. 아래로. 그래서 자간이 그녀를 밀쳐내고 대신 다쳤다. 그녀의 주인이 다친 것을 본 네피는 화가 나서 나무를 이용해 기사에게 감싸며 그를 죽이려고 공격했다. 자가는 그녀를 당겨서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멈추라고 애원했다. 그날 밤 네피가 그의 손을 붕대로 감싼 후 자가는 그녀가 기사에게 사용한 힘이 무엇인지 물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가 마법을 쓸 수 없다고 말한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네피는 그것이 마법이 아니라 신비주의라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사람이 단지 그것을 원함으로써 자연 법칙을 넘어선 힘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었다. 자가는 모든 엘프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그녀는 저주받은 아이였기 때문에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그 힘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백발의 엘프, 아이들도 태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둘 다 태어난 불행을 겪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외톨이이자 노예처럼 대했습니다. 하루는 마을이 공격당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그들의 힘으로 자신들을 보호하도록 명령하며 그들이 그녀를 마을에 머물게 해준 대가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네피는 그녀가 자진해서 체포되었다고 말했고 그녀가 더럽기만 한 사람들 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행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가는 그녀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만약 죽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은 아직도 그녀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어.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그들은 사소한 멍청이들이었어. 그는 강한 사람은 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고 그녀에게 예전에 구해준 소녀가 자신을 악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소녀가 너무 과보호를 받았고 삶의 냉혹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했어. 하지만 그는 그것을 목격했고 운명에 다시 한번 자신의 미래를 탁구공 치듯 넘기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그래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 힘껏 싸웠어. 그는 네파에게 잘못한 것도 없으니 자존심을 지키라고 부탁했고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자신은 그녀를 원한다고 말했어. 네파는 눈물을 터뜨리며 그를 끌어안았고 그는 그녀가 마음껏 울도록 내버려 두었어. 그녀가 결국 진정했을 때 아기처럼 행동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의 손이 아직 아픈지 물었다. 자가는 얼마 전에 아픔이 멈췄다고 말하고 붕대를 벗겼을 때 자신이 완전히 치유된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네피를 만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그녀에게 감사했을 때 네피는 그를 이상하게 바라보았고 그가 왜 그런지 물어보자 그녀는 그가 이전에 감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자가는 자신의 훈련 시도가 이미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그래서 무정한 놈이어서 사과했다. 그날 밤 그는 글럼의 암흑 군주처럼 왕자에 앉아 있었어요. 운명지어진 네피가 다가와 그녀와 함께 자고 싶은지 물었어요. 처녀인 네피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그것이 겟 레이드 프라이데이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V 쿠폰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태연한 척하려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는지 물었어요. 그가 하려는 일의 의미를 이해하는지 물었어요. 네피는 이해한다고 말하며 매일 밤 왕자에서 자는 것은 좋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가 제대로 된 침대에서 쉬길 원했어요. 그가 그녀가 밤새 즐거움을 주겠다는 제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신성하지 않은 생각은 산산조각 났어요. 그는 또한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며 침입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왕자의 방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네피는 이미 그의 반응을 예상하고 그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올리라고 제안했다. 그는 과도하게 흥분한 10대처럼 행동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요청을 수락했다. 그녀의 무릎에 누워있으니 그는 구름 위에 있는 듯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뜨고 그녀의 밀크쉐이크가 그의 얼굴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보자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신비로운 힘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법을 배우고 싶냐고 물었다. 그는 마법을 배우는 것이 그녀가 자신의 힘을 제어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녀가 매우 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를 능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네피는 그를 보호할 수 있다면 배우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가르치기로 했다. 다음 날 바르바토스는 사관을 방문했다. 그는 천사의 기사들이 그를 공격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가 완전히 괜찮고 다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놀랐고 그래서 물었다. 차스틸이 단지 큰 검을 가진 예쁜 여자일 뿐인지. 하지만 세이거는 그녀가 그의 대부분의 방어막을 부수었기 때문에 강하다고 인정했어요. 그는 또한 바르바토스에게 그가 올 때마다 방어막을 부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방어막을 다시 만드는 게 번거로웠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네파이가 바르바토스에게 차를 대접했는데 그녀가 누구인지 깨닫자 그는 컵을 던졌어요. 세이거는 차가 쏟아지지 않도록 마법을 써야 했어요. 바르바토스가 왜 아직 희생시키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제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르바토스는 그가 결국 제정신이 아니게 된 것 아니냐고 물었어요. 세이거는 마법사에게 제자가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고 네파이는 이미 뛰어난 마법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바르바토스는 그녀에게 기사들이 공격할 때 그들을 이끄는 데 손을 썼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바르바토스는 잠시 조용히 앉아있다가 묻기를 사간에게도 아크투맨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건지 물었어요. 사간은 잠시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단지 네파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또한 자신이 선택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회를 잡아보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 바르바토스에게 말하자 그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머리를 숙이고 떠났으며 그들을 놀라게 했다. 네파는 사간이 바라토스와 이야기하며 행복해 보인다고 지적했지만 사간은 거절했다. 자신이 멍청한 바보와 친구라고 인정하는 것을. 그는 그녀에게 밖에 나가서 장애물을 교체하겠다고 말했고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했는데 그게 그녀의 첫 수업이 될 거라고 했다. 몇 주가 지나고 사간은 계속해서 네파에게 마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예상대로였다. 그녀는 매우 잘했지만 아직도 그녀의 신비술 능력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 달 후 그는 남은 12아키만드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들을 강력한 요새로 소환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가 13번째 사유가 된 것으로 선택되었다고 알렸다. 그들은 또한 그가 마르코시아스의 상징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가는 그것이 발산하는 힘에 놀랐다. 그는 왜 그들이 다른 후보자들 중에서 자신을 선택했는지 물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더 적합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가 다른 사람들만큼 자격이 있지 않다고 인정했지만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마법사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처음으로 이긴 상대가 매우 강력한 마법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 보고 마법을 배울 수 있었다. 모두 그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빼앗을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동의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법사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무명의 마법사임에도 불구하고 대주교직에 임명하기로 했다.
사가는 그의 능력 덕분에 그들의 힘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빼앗을 힘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것은 그가 네피를 떠올리게 했다. 사가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과 함께하거나 죽는 것.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조건하에 그 자리를 수락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원하는 것을 말한 후 그들은 그것을 주기로 동의했다. 그래서 그는 엠블럼과 새 직함을 수락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부엌에서 저녁을 만들고 있는 네피를 만났다. 그녀는 그를 보게 되어 매우 기뻐했지만 그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그녀는 무슨 문제인지 물었다. 사가는 자신의 새로운 직책인 아크다만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의 새 임명에 따라 마르코시아의 모든 것과 함께 그녀의 목걸이에 대한 열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열고 그녀에게 나가라고 말했다. 더 이상 그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나중에 네피는 길 모퉁이에 서 있게 되었다. 도시 한가운데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부서진 칼날을 보고 사간이 했던 말을 기억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게도 그녀는 울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집으로 가던 중 네피를 마주쳤고 그녀가 괜찮은지 물었다. 네피가 그녀를 알아차렸을 때 그녀는 사간을 공격했던 기사임을 인식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맡아달라고 애원했다. 차스틸은 자신이 냉혈한 살인자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네피는 계속해서 주장했고 이는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들이 네피임을 깨닫자 그들은 차스틸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고 꾸짖기 시작했다. 상점주인 마누엘라는 두 소녀 사이에 끼어들며 차스틸이 무고한 소녀를 괴롭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가 기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가 떠나라고 계속 외쳤고 네피가 나서서 그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차스틸은 이미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고 자신이 무죄임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세 소녀는 식당으로 갔고 웨이트리스가 네피에게 음식을 제공한 후 그녀가 맛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사간을 위해 같은 요리를 만들었던 것을 기억했고 울기 시작해 다른 소녀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네피는 음식을 다 먹고 소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고 마누엘라는 그가 행동한 이유가 뭔지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네피는 집에 돌아왔을 때의 발표를 회상하며 소녀들에게 아르크텀에 대해 물었다. 마누엘라는 그들이 강력한 마법사들이라고 설명하며 마르초게스가 마을을 지배했지만 그가 죽은 이후로 마법사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을 희생으로 사용하기 위해 납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네피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천사 기사들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그래서 마누엘라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듯이 어떤 길거리 깡패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네피는 자스틸이 돈을 요구하는 사채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를 나쁘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스틸은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어서 기뻤고 자신이 왜 자간이 네피를 곁에 두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13명이 아르크투멘이 교회의 맹적들이며 마르초게스가 교체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교회가 새로운 아르크투멘의 힘이 커지기 전에 그들을 처치하려 할 것이며 다른 마법사들이 그들의 위치에 도전하기 위해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네피가 자간이 그녀를 떠나보낸 이유가 아르크투멘이 되어 생길 혼란에 휘말리기를 원하지 않아서인지 궁금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생각은 제스틸이 끊었고 제간이 다른 마법사들과 공모하여 사람들을 납치할 능력이 있는지 물었다. 네피는 제간이 그런 짓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약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한 번 마차를 산적들로부터 구한 적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단지 귀찮은 일을 처리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가 느끼기에 전체 상황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의심했다. 제스틸은 그녀와의 싸움에서 자신이 몸을 사린 것은 그녀가 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 이는 그가 그녀를 약하다고 여긴다는 의미였다. 마누엘라는 그녀가 가슴 아픈 연인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놀렸다. 그녀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처음 제안을 만났을 때 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말하면서도 그녀도 알았습니다. 만약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는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네피는 다른 사람이 제안의 눈에 슬픔을 알아차린 것을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어나 제안에게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스틸은 자신이 제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혐의로 고발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마누엘라는 만약 그녀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피는 왜 그녀가 자신에게 친절한지 물었습니다. 마누엘라는 그들이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피가 인정했습니다. 마누엘라는 친구가 없었던 적이 없다고 말하며
그녀의 첫 친구가 되어 기쁘다고 했다. 자스틸 또한 마누엘라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마법사의 동료와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놀렸다. 바로 그때 자스틸의 기사들이 도착했고 네피가 공격했던 남자가 그녀를 보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갑자기 식당이 그림자로 덮였고 자스틸은 마누엘라를 밀쳐내어 그녀가 날아갈 수 있게 했다. 그림자는 네피와 자스틸을 삼켰지만 기사들에게 그가 자간이라고 말하며 소녀들을 되찾고 싶다면 그의 성으로 오라고 했다. 이후 기사들은 자간이 네피와 함께 설치한 함정에 빠졌다. 그리고 자간이 떠나려 할 때 그들 중 한 명이 그의 발을 잡았다. 그가 자스틸을 놔달라고 간청하자 마누엘라는 그의 머리를 착륙장으로 착각하고 그 위에 내렸다. 그들이 다투기 시작했을 때 자간은 그들을 자신의 소유지에서 텔레포트하려고 했지만 마누엘라가 네피가 납치되었다고 말하자 멈췄다. 자간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자신을 탓하며 충격을 받았지만 마누엘라는 그에게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뭔가 하라고 소리쳤다. 그녀가 그의 가슴을 때리기 시작하자 그의 생각은 네피로 향했고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네피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원을 만든 후 마누엘라에게 함께 하자고 부탁했고 그녀는 동의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쓰리 스투지즈는 자스틸을 구할 수 있다며 그들을 데리고 가달라고 애걸복걸했다. 한편 네피와 자스틸은 어디선가 동굴에 묶여 있었고 바르베토스는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냈다. 그러자 네피는 왜 그가 자간을 배신하는지 물었다. 바르베토스는 어린 시절에 살해당한 마법사 자간이 그의 스승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복수를 위해 움직이는 펜니서처럼은 아니었다. 그는 자간이 그의 주인이 소유하던 모든 것을 가져갔으며 그것이 본래 자신의 것이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간이 그의 주인이 소유하던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인정하며 그리고 교회를 속이기 위해 자간이 납치 사건의 배우라는 것을 믿게 만들었다. 불행히도 그의 무능한 하수인들이 많은 증거를 남겼고 교회가 자간을 공격하기 위해 보낸 자들은 모두 크게 패배했다. 자스틸은 그가 자간을 모든 불법적인 범죄로 모함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바르베토스는 얼굴 훔치는 자가 희생 계획을 세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아르크투만들에게 자신이 합류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했다. 교회는 피해자들을 구출함으로써 그의 계획을 중단시켰지만 이제 그에게 네피가 있기에 그녀가 아르크투만으로의 승천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네피는 그에게 그것이 절망적인 꿈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자간이 이미 13번째 아르크투만이 되기로 선택되었다고 밝혔다. 바르베토스는 제가 가져간 것으로 믿었던 자간이 다시금 자기 것이었다고 받아들일 수 없었으므로 네피의 사슬을 병에서 떼어내고 그녀를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자간을 없애고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만 하면 되었다고 말하며 그가 만들고 있는 마법 원형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야스틸은 네피를 놓아주고 자신을 대신 데려가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곧 그녀의 차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피에게 필요한 의식이 고급 도구를 요구한다고 말하며 네피는 그녀가 평생 동안 도구로 여겨져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자간은 유일하게 그런 식으로 그녀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바르베토스에게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그의 소유였고 남은 인생을 그와 함께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바르베토스는 그녀가 무례하게 굴고 있다고 느껴서 그녀를 해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멈췄어요. 왜냐하면 자간이 벽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바르베토스는 그를 보고 놀라서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이 범인인 것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자간은 처음부터 알아차렸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얼굴 도둑을 만났을 때 자비를 구했고 그 순간 바로 알았어요. 쓸모없는 공간 낭비 같은 그가 쉽게 그의 방어벽을 부수지 못했음을. 그는 자신에게 그의 방어벽을 부수는 임무를 부여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가끔씩. 그리고 바르베토스는 항상 공격당한 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의 위심을 확증했어요. 바르베토스는 왜 그와 맞서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자간은 그냥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가 네피를 향해 볼 때 그녀를 다치게 한 것에 대해 벌받을 거라고 말했어요. 바르베토스는 공격하려 했지만 그는 재빨리 손과 무릎을 베었어요. 그 후 네피를 사슬에서 풀어줬어요. 그가 네피에게 다쳤냐고 묻자 그녀는 그렇다고 하고 그를 꼭 껴안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그에게 자신도 다쳤다고 말했어요. 자간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가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곁에 있는 누군가가 다시는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르베토스는 그들의 진솔한 순간을 방해하며 다시 자간을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그가 만든 마법지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의 멍청한 얼굴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고 자가는 설명했다. 그는 바르베토스가 내부에서 만든 마법진을 덮어쓴 같은 마법진을 시전했다고. 바르베토스는 물러서기를 거부하고 동시에 더 많은 마법진을 시전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바르베토스는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어 했고 자가는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공부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가 마법진을 어떻게 변형했는지 보여주며 말했다. 그가 아르카타멘으로 승천하면서 받은 이름은 마법사 처치자였고 그 직후 그는 그에게 주문을 날렸다. 바르베토스는 맞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바닥에 누워서 자간이 자신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의 애원은 무시당했고 자간은 또 다른 마법이 가득한 주먹을 날렸다. 그 주먹의 힘은 차스티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부수어 그녀를 자유롭게 하고 마누엘라가 그녀를 도울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자간은 전력을 다해 바르베토스의 불을 껐던 것은 아니었다. 대신 그는 땅을 쳤다. 바르베토스는 왜 그를 끝내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는 그렇게 했다면 그에게 술을 사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베토스는 자간이 죽을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자간은 그가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패배한 바르베토스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자간에게 그가 다름 아닌 자만한 라고 말했지만 자간은 그가 자신감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스티를 들고 있는 마누엘라를 바라보았고 하지만 그가 말을 할 수 있기 전에 바르베토스가 바닥에 그린 마법원이 활성화되었다. 자가는 여자들에게 떠나라고 하려 했지만 이미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어서 너무 늦었다. 그는 바르베토스에게 그가 무엇을 소환하려 했는지 물었다. 바르베토스는 그것이 악마라고 인정했다. 그는 악마를 바라보며 그들과 악마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의 강력한 힘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려 할 때 악마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라고 불렀다. 자간을 포함한 모두가 놀랐지만 그는 그것이 그의 손에 있는 문장 때문에 그에게 절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악마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했고 악마는 그의 명령에 복종했다. 마법진이 사라지자 동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간이 네피를 품에 안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했어요. 그를 잡고 있으라고 하면서 동굴에서 나오게 했어요. 밖에 나가자 차스틸의 기사들이 다가와서 차스틸을 데리고 떠났어요. 마누엘라는 자간에게 네피와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어요. 그녀가 기사들과 차스틸과 함께 떠나기 전에 바르바토스는 마지막으로 떠나며 자간에게 약속을 상기시켰어요. 그에게 술만 가져오면 풀어주겠다고. 마침내 자간과 네피는 혼자 남았지만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네킹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네피가 말을 꺼내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의 곁에 남고 싶다고 하자 그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무릎을 꿇고 앞으로는 자신의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의 노예나 하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전하려 했을 때 그는 겁을 먹고 죽음 속에서도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자신이 무능력한 바보라고 자책하는 동안 네피는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 그에게 착용해달라고 했다. 자가는 거부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들의 유대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그것을 착용시켰다. 해가 뜨는 것을 지켜보던 네피는 그들이 이제 서로에게 무엇인지 물었다. 주인과 노예가 아니었지만 자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연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나중에 샤스틸은 추기경에게 자간이 무죄라서 그에 대한 사냥을 이끌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추기경은 그녀가 마법사를 변호하는 것에 짜증을 내며 그녀의 임무를 무기한 면직시켰다. 샤스틸은 그와 논쟁하지 않았고 자신의 검을 반납했다.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추기경은 자신의 결정을 그녀가 문제 삼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단지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좋은 것을 위해 그렇게 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녀를 복직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가장 무서운 성검 소지자 라파엘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 말을 듣고 차스틸의 피가 냉각되었다. 그녀는 그가 교회에 대한 그녀의 오만함 때문에 그녀를 없애기 위해 소환된 것이라고 확신했다. 2주 후 자가는 그의 도서관에서 자신의 아르크턴과 문장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 했다. 그는 왜 악마가 자신에게 아니면 문장의 경위를 표했는지 여전히 궁금했다. 다음 순간 그는 네피가 도서관으로 몰래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존재에 무관심한 척 계속하다가 그녀가 그의 눈을 손으로 가리려다 실패했다. 자가는 그가 사다리 위에 서 있었으니 그건 멍청한 아이디어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녀는 백설공주와 7 난쟁이 중 한 명으로 보일 수 있었다. 네피는 그를 괴롭히려는 계획이 실패한 것이 좀 부끄러웠지만
그것은 잊어버리고 점심이 준비되었다고 알렸다. 자가는 기쁘게 식당으로 갔고 그곳에서 네피는 마누엘라가 그녀에게 레시피를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다. 이 말에 그는 저예산 모넷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녀에게 이상한 짓을 했는지 물었다. 네피는 그녀가 옷 입어보라고 했을 뿐이라고 그에게 확신시켰지만 자가는 그 옷들이 공개석상에 적합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디저트를 먹기 시작하자 마치 할로윈 날의 아이처럼 행복해졌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방어막 밖에서 누군가를 느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발레포르가 함정을 뚫고 방어막을 뚫고 들어와 식당으로 가서 자간과 마주쳤다. 자간은 그를 이전 아크타멘 후보 중 하나로 알아보았고 발레포르는 그에게 그를 죽이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그의 고백에 자간은 그에게 먹는 것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간의 노골적인 존재에 무시해 짜증난 발레포르의 발이 갑자기 파충류의 팔처럼 변했고 자간을 베려고 했지만 자간이 그것을 잡았다. 그 후 발레포르는 빔을 쏘려고 했지만 자간이 짜증을 내며 때려서 발레포르를 때려 날려버렸다. 헬멧이 벗겨지고 네피가 그의 곁으로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을 때 그가 어린 소녀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자간에게 알렸다. 네피는 그를 데리고 발레포르를 임시 침실로 데려갔고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간에게 주먹을 날리려고 했지만 그는 말렸다. 그는 왜 그녀가 자신을 공격했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가 알려진 인물이라서라고 인정했다. 뱀파이어 슬레이어 버피. 미안해. 마법사 슬레이어 자간. 그녀는 그를 물리치는 것이 마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쉬울 것이라고 희망했다. 자간은 그녀가 드래곤이기 때문에 그의 힘이 그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이것은 네피에게 놀라운 일이었고 그녀는 발레포르가 드래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자간은 그녀가 어린 시절에 그를 떠올리게 해서 동정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네피의 집안일을 도와주라고 말했다. 그는 그를 공격하려고 했던 가장 약한 처벌로서 이것은 발레포르에게 나중에 그녀를 먹을 계획인지 물어보게 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드래곤을 먹으면 더 강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네피는 그녀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물었고 자간은 그것을 확인하며 말했다. 용의 잔해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이야기들. 하지만 그는 발레포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네피에게 발레포를 위해 수프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그녀가 먹는 동안 그는 떠나려고 했지만 발레포가 그가 네피를 해치거나 도망칠까봐 두렵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자기보다 작고 약한 존재인 자신에게 발레포가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서 도망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전에 발레포가 네피를 해치기에는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두건은 두 소녀가 빨래를 하는 것을 지켜보며 네피가 발레포에게 그를 두렵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듣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발레포르는 그녀를 두렵게 한 것이 그의 멍청한 얼굴이 아니라 그가 휘두르는 힘이라고 말했다. 일주일 후 발레포르는 도서관에 와서 자간에게 저녁이 준비됐다고 알리고 그가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데 왜 신경 쓰지 않냐고 물었다. 이 말에 그는 바바토스의 그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떠올리며 미소 지으며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저녁 식사 중에 그는 네피에게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이 마르코지아 성에 있는 마귀와 관련된 어떤 것인지 조사할 계획임을 알렸다. 그가 발레포르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말하자 발레포르는 그의 어리석음이 그의 여러 성격 중 하나인지 묻고 싶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들의 적이 중요한 정보나 비밀을 훔칠까 두려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자간은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에게서 도 스톨른 것이 상관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지식과 기술은 도 스톨른 당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발레포르가 왜 바르자간에게 친절한지 물었을 때 그는 그녀가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그녀는 눈물이 나왔다.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그와의 인연이 있는 한 아무도 그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 밤 네피와 자간이 발레포르가 자는 모습을 보며 네피는 그들이 가족처럼 보인다고 지적했고 자간은 놀랐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가족이 되는 것이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자간과 네피는 발레포르를 마누엘라의 가게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망토를 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날아다니는 새할머니가 그녀를 데려가달라고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자간은 그녀가 물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가게를 나온 후
발레포르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자간에게 이상하게도 보호하는 느낌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다른 곳에서는 슬픈 채스틸이 돌아다니면서 자간의 유령이 나타나는 것을 지연시키는 금단증이 그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자신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네피와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이 죽은 후에도 무덤을 찾아 함께 방문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이 죽은 후에도 무덤을 찾아 함께 방문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다음 순간 그녀는 자간, 네피, 그리고 발레포르를 보고 놀라서 소스크림드 질렀다. 그들은 마치 완벽한 그림 같은 가족처럼 도시에 캐주얼리 산책하는 모습이었다.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발레포르는 자간에게 차스틸이 누구인지 물었고 믿거나 말거나 그 멍청이는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네피가 차스틸의 이름을 언급해야 그 바보 같은 놈이 그녀가 누구인지 기억했다. 바로 그때 차스틸의 기사들로 알려진 세 사람의 바보들이 그들에게 달려와 차스틸이 보호받지 않고 돌아다닌다고 꾸짖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자간은 발레포르의 살기가 느껴졌고 그녀의 팔이 변했음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그것을 치우라고 말했다. 그는 싸움이 일어나면 네피의 친구들이 다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 차스틸은 성기사들에게 끌려갔고 그들은 그녀에게 추기경이 그녀를 부르셨다고 전했다. 자간은 발레포르의 명백한 성기사들에 대한 증오가 나중에 문제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랐다. 나중에 마르코지아의 성에서 발레포르는 주위를 둘러보며 드래곤들이 이곳에 살았었다고 말했다. 동굴의 형태가 그녀가 이전에 살던 곳을 떠올리게 했다.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자간은 소녀들에게 드래곤과 관련된 어떤 것을 찾아보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발레포르에게 원하는 책은 무엇이든 가져가도 된다고 말했다. 그들이 성을 지나가던 중 그들은 골렘을 발견했고 자간은 그것에 대해 말했다. 그들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들이 그것에서 멀어지자 발레포르는 용의 패턴이 새겨진 마법원을 발견하고 자간에게 보여주었다. 자간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했다며 칭찬했다. 발레포르는 그 원을 활성화시켰고 지하 도서관으로 통하는 숨겨진 통로가 열렸다. 그들이 주위를 둘러보는 동안 발레포르는 자간 곁에 머물렀고 그가 원할 때까지 함께 있어도 좋다고 말하자 그녀는 행복하게 그의 옆구리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녀는 서가에 있는 책을 발견했는데 그 책에는 그들이 아크턴과 크레스트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검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크턴과 크레스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도와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차스틸은 드디어 라파엘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는 그녀를 훌륭한 기사라고 칭찬하며 얼마나 많은 마법사를 처치했는지 물었습니다. 차스틸은 그 문제는 자신과 상관없다고 말했고 그녀의 기사들은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라파엘은 그저 웃으며 그녀를 대담하다고 불렀지만 경고하며 그녀에게 플라스틱 공 한 쌍을 천국문에 보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기사들이 방어태세를 갖추자마자 추기경이 도착해 라파엘에게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은 물러서지 않고 추기경에게 자신이 차스틸을 처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그녀가 스스로를 방어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추기경은 차스틸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그녀의 검을 돌려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라파엘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차스틸은 라파엘이 추기경을 조종하여 자신의 검을 돌려받게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사무실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책상 위에 봉인된 편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라파엘에 대한 생각을 뒤로 밀어버리게 했다. 그날 밤 자간은 바르바토스와 술을 마시러 갔고 바르바토스는 그에게 교회가 그를 추적하기 위해 최고의 기사를 소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라파엘이 용을 잡아먹고 499명의 마법사를 죽였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자간은 볼레포르의 천사 기사들에 대한 증오가 라파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두가 라파엘이 용을 잡아먹었다고 믿었거든요. 그들이 아직 이야기하던 중에 라파엘이 술집으로 들어왔어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손님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쳤어요. 자간은 그를 먼저 감지했고 그의 유리잔 속 자신의 모습에서 그를 찾았어요. 그래서 바바토스에게 그가 뒤에 서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깜짝 놀라서 돌아섰어요. 즉시 바바토스는 라파엘을 공격하기 위해 마법원을 만들었지만 자간은 바바토스의 원을 훔쳐서 파괴했어요. 그래서 바바토스는 그의 얼굴에 다가가 그날 밤 죽을 계획이냐고 물었어요. 자간은 라파엘이 그들과 싸우러 온 것 같지 않다고 차분히 말했다. 그리고 나서 라파엘에게 앉으라고 제안했다. 서로 마주 앉자 라파엘은 자간에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그를 보러 왔다고 말했다.
자가는 자신은 해리포터의 비알바가 아니라고 확신시켰고 그 말에 라파엘은 크게 웃었다. 하지만 자가는 거대한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했기에 왜 그가 자신과 바르바토스를 제거하려 하지 않는지 물었다. 라파엘은 그가 원하는 것은 자간이 차스티를 워시한 상대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간은 그녀가 차분한 남자만큼 숙련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는 과거에 싸운 기사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이로 인해 라파엘은 차스틸이 교회에 진지하다고 말했고 그들은 그녀를 제거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간은 그날 약을 복용하는 것을 잊었냐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자기를 버리려고 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라파엘은 그녀가 그의 수색에 반대했다고 설명했어요. 자가는 그녀가 용감한 건지 아니면 그냥 멍청한 건지 궁금해졌어요. 그가 이것을 곱씹는 동안 라파엘이 일어나 떠나려고 했어요. 그것은 자간이 차스티를 해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즉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했다. 네피가 그녀를 친구로 생각하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상처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파엘이 떠난 후 자가는 바르바토스에게 차스티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며 마르코시아의 컬렉션에서 몇 권의 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자간이 집에 돌아오자 그는 네피와 자고 있는 볼레포르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네피는 볼레포르가 하루 종일 책을 옮기느라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다리겠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자가는 볼레포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의 증오의 원인이 라파엘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를 없애야 했던 것 아닌가 고민했다. 곧 그는 네피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며 정신이 팔렸다. 사랑에 빠진 바보처럼 그는 그녀의 얼굴에 대한 것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그녀에게 키스하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 순간 바르바토스가 도착하여 그림자에서 무의식 상태의 차스티를 안고 나타났다. 그는 그녀가 독에 중독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네피는 볼레포르를 제쳐두고 차스틸의 곁으로 달려갔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볼레포르가 깨어났고 그녀가 차스틸의 검을 보자마자 야수 모드로 변했다. 다행히 자간이 그녀의 의도를 감지하고 차스틸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았다. 하지만 그녀는 누군가가 불만을 토로했다. 신성한 검으로 그녀의 아버지를 죽였다. 그는 그녀에게 차스티를 해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복수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복수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했다. 몇 시간 후 차스틸은 자간과 함께 방에서 깨어났고 자간은 그녀가 독에 중독되었다고 설명하며 공격 직전의 기억이 있는지 물었다. 차스틸은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특정 장소로 가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그 장소에 도착하자 그녀는 망토를 두른 사람과 만났고 그는 자신이 일부라고 주장했다. 파이파의 일원이었어요. 교회와 마법사들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 그룹이었죠. 그 남자가 그녀를 그룹에 합류하도록 초대했지만 그녀는 교회가 그녀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해서 주저했습니다. 그 남자가 그녀의 상황을 이해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는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 필요하다면 오로부스라고 외치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남자가 떠난 후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마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독이 든 차를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자가는 그녀에게 그녀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라파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가는 그녀에게 라파엘이 심장을 좋아하는 여왕과 더 닮았다고 말했어요. 그 여왕은 사람의 목을 자르는 걸 좋아하는 여왕이었어요. 그런 다음 자가는 그녀에게 좀 더 쉬라고 말하며 성에 머물라고 초대했어요. 네피의 친구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다고 했어요. 그가 일어나 떠나려고 할 때 그녀는 그에게 계속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래서 그는 의자를 돌려 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자가는 시스틸에게 일을 시키며 그녀에게 자격을 얻으려면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의 집은 5성급 휴양지가 아니라고요. 시스틸은 동의했고 그녀가 말하려고 할 때 발레포르에게 말하지 말라고 작은 소녀가 말했어요. 시스틸이 그녀가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를 물었고 자가는 설명했어요. 신성검을 휘두른 누군가가 그녀의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를 믿지 않는다고요. 시스틸은 떠나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지만 자가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발레포르가 자기를 해치려고 할 만큼 자존심이 강하지 않다고요. 운 좋게도 그녀는 단순히 개구리를 시스틸의 대걸레 양동이에 넣었어요. 자가는 이 모든 상황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말했어요. 시스틸에게 다행히도 해를 끼치지 않는 개구리였다고. 일주일 내내 발레포르는 시스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한 가지 교활한 계획을 세우거나 그녀를 좌절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면서요. 하룻밤 발레포르가 그녀의 모든 모험을 일기장에 쓰고 있을 때 자간이 그녀를 보러 왔다. 발레포르는 그가 그녀를 혼내러 온 줄 알았지만 그가 한 일은 식사 시간에 시스틸과 엮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간은 그녀에게 그와 네피와 함께 있는 것이 괜찮냐고 물었고 떠나고 싶다면 그들이 그녀를 막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날 밤 발레포르는 아버지를 꿈꿨고 그날 그가 죽던 날 라파엘이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 후 그녀는 일어나 시스틸의 방으로 갔지만 그녀를 없애는 것은 감히 할 수 없었다. 이른 아침 네피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자간에게 가서 발레포르가 사라졌다고 알렸다. 그날 밤 발레포르는 결심했다. 그녀는 성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복수심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모든 생각을 일기장에 적어두었고 그것을 방에 남겨두고 날아갔다. 곧 마르코시아의 성에 도착해서 라파엘을 죽일 힘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문에 도착했을 때 망설였다. 왜냐하면 자간에게서 도둑질하는 것은 그를 배신하는 것과 같다고 느꼈다. 다음 순간 그녀는 뒤에서 라파엘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었다. 그가 그녀의 눈치를 채지 않고 따라온 것이 놀라웠다. 그를 처음 보자마자 두려움은 증오로 바뀌었다. 발레포르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의 피를 마시는 더러운 남자라는 것을 즉시 기억했다. 마치 피를 갈구하는 뱀파이어처럼. 반면 라파엘은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그래서 그녀는 어리석게 그를 공격하려 했다. 그가 그녀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라파엘은 단 한 번의 검 휘두름으로 그녀의 목을 거의 베어버릴 뻔했다. 다행히도 자간이 제때 도착해 그녀를 막았고 너무 늦게 나왔다며 통금 시간을 정해주겠다고 농담을 했다. 발레포르는 왜 자신을 구하러 왔는지 울며 물었고 그는 그녀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달려가서 포옹했고 그가 그녀를 안아주던 중 그녀는 네피의 목소리가 그녀가 그림자 포털의 반대편에 있다고 묻는 것을 들었다. 자간은 그녀에게 괜찮다고 안심시켰지만 그들이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 늦게 귀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파엘은 자간에게 마법사들이 자신만 신경 쓰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인데 왜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지 물었다. 자간은 그에게 발레포르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녀는 그의 딸이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이것은 라파엘이 발레포르를 없애려는 결심을 더욱 강화시켰다. 자간은 그녀를 방어하기로 결심하고 작은 마법원을 만든 후 방어 자세를 취했다. 라파엘은 그의 검에 정화의 불꽃을 소환했으며 그 불꽃은 밝은 파란색으로 타올라 작은 에너지 파동을 방출했다. 그 에너지 파동은 놀랍게도 자간의 마법원을 깨뜨렸고 라파엘은 그의 검이 한때 아크토만을 베어내고 그의 마법을 정화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자랑하기 시작했다. 바르바토스는 눈에 띄게 두려워했으며 발레포르는 동요하지 않은 자간에게 왜 그런지 물었다. 그녀는 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믿으며 라파엘을 싸움으로 유도했다. 자간은 그녀에게 적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을 가르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의 진정한 잠재력을 끌어내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그는 또 다른 마법 문장을 만들었고 이번 것은 이전 것보다 조금 더 컸다. 그리고 라파엘에게 돌진했지만 라파엘은 검으로 자신을 방어했다. 그 문장은 손상되지 않았는데 이는 자간이 샤스틸과 싸운 후 수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신성한 검이 자신의 마법을 베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 수정된 문장은 주변의 모든 만화를 흡수하여 스스로를 유지했다. 그리고 라파엘의 정화의 불꽃은 단순히 그것을 연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자간이 그를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라파엘은 여전히 그를 쓰러뜨리려고 했다. 자간은 제때 옆으로 비켜서 팔이 땅에 떨어져 바위를 튕겨내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돌진했다. 그래서 자간은 그의 공격에 맞서 마법 문양으로 방어했지만 그것이 결국 파괴되었다. 자간은 단순히 그것을 다시 작업하고 내구성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3번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후에 부서졌기 때문이다. 라파엘은 다시 공격하려 했지만 그는 그것을 예상하고 마법이 담긴 주먹으로 반격하여 그를 문으로 날려보냈다. 그는 라파엘이 지치게 만드는 의도를 가진 듯 보였다. 정화의 불길 속에서 그가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 자간은 라파엘이 약해졌다고 확신했지만 노인은 그를 놀라게 하며 일어나서 자신의 힘을 인정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났다. 한편 시스틸은 네피가 바르바토스의 그림자 옆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네피는 자간이 벨로퍼를 해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시스틸은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지만 그녀는 벨리퍼가 도망쳤다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믿었고 도움이 감사하게 받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주저했다. 그녀가 자간에게 손을 내밀면 목표가 될까 고민하는 동안
네피가 그녀를 부르며 소리쳤다. 치스틸은 즉시 혼란스러운 망상에서 깨어났다. 엘프에게 왜 볼레포르에서 자간을 돕지 않았는지 물었다. 네피는 엘프가 자간이 그를 기다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기다렸다고 말하고 치스틸이 갈 수 있어서 질투했다고 인정했다. 그런 다음 치스틸을 끌어안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어서 고마워했다. 치스틸은 울기 시작하고 죽는 것이 무서웠지만 자간과 싸우러 가고 싶다고도 털어놓았다. 네피는 그녀의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그녀가 알고 믿던 모든 것을 거스르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눈물겨운 고백 후 치스틸은 네피에게 돌아오는 동안 자신이 자간을 돕러 볼레포르로 가도록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네피는 그녀의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그녀가 알고 믿던 모든 것을 거스르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눈물겨운 고백 후 치스틸은 네피에게 돌아오는 동안 자신이 자간을 돕러 볼레포르로 가도록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눈물겨운 고백 후 치스틸은 네피에게 돌아오는 동안 자신이 자간을 돕러 볼레포르로 가도록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네피에게 돌아오는 동안 자신이 자간을 돕러 볼레포르로 가도록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마르코야의 성으로 돌아온 자간과 다른 이들은 라파엘의 상처가 스스로 치유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그가 드래곤의 피를 마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자간은 볼레포르에게 그녀의 소원을 드디어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라파엘은 왜 그녀가 자신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물었다. 볼레포르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전설의 현자 드래곤 오로바스를 무참히 살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어느 날 천사 기사단이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러 온 후 그가 그들과 함께 날아가 버렸다고 설명했다. 그가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그녀는 그를 찾으러 갔지만 그녀가 찾은 것은 모두였다. 발견된 것은 신성한 검에 찔린 그의 무기력한 시체였다. 최악의 부분은 라파엘이 그의 피를 마치 방금 발견한 포도주스처럼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라파엘은 그녀도 죽어야 한다고 선언하며 그녀를 향해 돌진했지만 자간이 그를 밀어냈다. 라파엘은 간신히 일어섰고 자간이 그녀가 마법을 시전하는 것을 막으려 할 때 다시 볼레포르에게 돌진했다. 그가 다음에 깨달은 것은 찰스틸이 라파엘과 볼레포르 사이에 서서 그의 힘에 맞서고 있는 밝은 빛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보고 놀랐고 그때 바보 같은 녀석이 바르벡토스는 그런데 NPC로서 엄청나게 잘하고 있었고 포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볼레포르는 샤스틸에게 왜 왔는지 물었고 그녀는 볼레포르가 집을 떠난 게 자신의 잘못이라는 긴 연설을 했다. 다행히도 그녀는 감정적인 독백을 끝내기로 선택하고 볼레포르에게 당분간 휴전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이미 라파엘은 점점 힘이 빠지고 혈액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간은 그가 왜 그들의 손에 죽으려 애쓰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볼레포르가 오로부스의 이름을 언급한 후 라파엘의 모든 싸움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름을 듣고 차스틸은 라파엘이 그 신비로운 망토를 두른 남자였음을 깨달았다. 그가 화해파에 가입하라고 초대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자간이 그가 모든 일을 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자 그는 성 안에서 매우 불길한 존재가 느껴졌다.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느꼈고 그 생물이 나타났을 때 자간은 며칠 전 그들이 봤던 골렘임을 알아보았다. 그는 또한 그것이 주변의 만화를 흡수하여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곧 그들의 모든 만화를 고갈시킬 것이다. 그는 차스틸과 라파엘의 검에서 발생한 충격파가 봉인을 깨고 그것을 깨웠다는 것을 조합했다. 바르바토스는 자간에게 무언가 하라고 소리쳤고 자간은 그의 아크토멘 문장을 사용해 이전에 만난 악마와 같은 방식으로 되돌리려 했다. 하지만 골렘은 사실상 무감각한 존재였기에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그들에게 빔을 발사했고 볼레포르를 제외한 모든 이가 피할 수 있었다. 다행히 라파엘이 제때 그녀에게 다가가 육체 방패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의 왼팔을 잃었다. 자간은 격분하여 그의 천상의 비늘 마범으로 골렘을 파괴했다. 생물이 쓰러진 후 그는 라파엘에게 다가가서 복레포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물었습니다. 그는 바로 전에 그녀를 내쫓으려고 했었는데요. 라파엘은 단지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런 갑작스러운 마음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간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라파엘은 결국 솔직하게 고백하며 오로부스를 죽인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오로부스의 도움을 구하러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력한 악마가 나타났을 때 이를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복레포는 그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레포르는 아직 라파엘을 믿지 않았지만 자간은 그가 이전에 악마를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하며 거짓말일 리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볼레포르는 아버지가 악마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다. 라파엘은 오로보스가 악마에게 패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악마를 영원히 파괴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압도된 기분이 든 볼레포르는 이제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후 어디에 모든 증오를 쏟아야 할지 알고 싶어 했다. 라파엘은 그녀에게 증오를 자긍심으로 바꾸라고 요청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키기 위해 죽었기 때문이다. 그는 악마들이 마법사와 기사들이 있는 세상으로 돌아오면 서로 목을 조르고 있다면 세상은 혼돈 속에 빠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로보스가 그에게 계속 살아남아 최선을 다해 그들을 통합하라고 요청한 이유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 그의 피를 마시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죽고 시작한 임무를 완수하는데 차스틸에게 맡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차스틸이 화해 세력을 이끌기로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골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가는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파엘은 그 골렘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르코시아가 그와 오로보스가 싸운 악마의 유해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것을 그들 앞에 생명체로 변화시켰습니다. 사가는 골렘을 물리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심했고 그가 다가가기 시작하자 찰틸이 그를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가 골렘을 쓰러뜨릴 기회를 만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화의 불꽃을 소환했습니다. 그녀가 골렘에게 돌진한 후 그녀는 칼로 골렘의 빔을 베어내고 흡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가는 그의 새로운 주문 중 하나로 골렘의 발을 부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본질을 사용하여 다시 조립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찰틸은 재빨리 그것을 더 작은 조각으로 잘라냈고 그로 인해 사가는 공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인광 주문으로 몸을 감쌌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저울 주문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뒤집어서 골렘에 던졌고 폭발하게 만들었죠. 그가 그것을 뒤집어 골렘에 던졌기 때문에 폭발했어요. 차스틸은 그의 빠른 판단에 칭찬했고 둘은 서로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기로 했어요. 서로 도와주기로 합의했어요. 비록 원수였지만 골렘이 파괴된 후 사가는 라파엘을 치유하려 했지만 그의 상처는 너무 깊었어요. 라파엘은 죽어도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차스틸이 그의 뒤를 이어 싸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에 사가는 왜 많은 마법사들이 그의 손에 죽었는지 물었어요. 비록 그가 두 파벌을 하나로 통합하고 싶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파엘은 자신이 단지 자신을 방어하려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가 마법사들에게 접근하자 그들은 그를 공격했다. 그때 그들은 모두 그가 오해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외모와 의사소통 능력 부족 때문에. 그는 그러고 나서 샤스틸을 독살한 사람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비레포르에게 임무를 마치면 그의 목을 가져도 좋다고 말했다. 그가 떠난 후 비레포르는 그의 생명을 빼앗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사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교회에서 샤스틸의 기사들이 추기경에게 그녀가 실종되었다고 알렸다. 그래서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미친 노인은 그녀가 죽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그녀의 신성한 검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교회만이 선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믿음에 사로잡혀 눈이 멀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간주하고 제거했다. 다음 순간 라파엘이 문을 차고 들어왔고 추기경은 그의 상태를 보고 즉시 치료를 받으라고 주장했다. 라파엘은 자신이 괜찮다고 확신했지만 그 교활한 노인은 라파엘을 없애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결심했다. 그는 독을 손바닥에 부은 후 시도했다. 라파엘이 그의 상처에 그것을 바르도록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라파엘이 그의 손을 잘라내고 독에 닿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했을 때 그의 손이 떨어져 나가서 놀랐다. 추기경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지만 라파엘은 그를 입에 발을 넣어 조용히 시켰고 결국 그를 처치했다. 다음 날 아침 사가는 샤스틸에게 추기경이 그녀를 독살한 장본인이라고 알렸고 라파엘은 그를 제거했다. 그녀는 그가 그 배우일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잘못되었기를 기도했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그 후 발레포르와 이야기를 나누러 갔고 발레포르는 그녀가 머리를 만지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그녀는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발레포르가 그녀에게 말을 걸어와서 그녀가 종종 방문할 수 있다고 말해줘서 기뻤습니다. 그녀가 나가려는데 라파엘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그가 죽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놀랐습니다. 그는 오로보스로부터 얻은 치유 능력 외에도 네피가 그의 회복을 더 빨리 하도록 도와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기사로서 은퇴하고 지금은 사간의 개인 비서 알프레드처럼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샤스틸이 그의 말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사간, 그들이 그를 성 밖에서 찾았던 기억이 났다.
그는 베일포가 자신의 생명을 끝내기를 바랐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용서했고 대신 사간에게 일하라고 강요했다. 사간은 그가 자신을 닮았다는 이유로 머물게 허락했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 후 베일포는 라파엘에게 다가가서 제시했다. 그녀가 마법사인 척할 때 입었던 갑옷의 팔을. 라파엘은 그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고 그 후 모두가 차스틸을 밖으로 안내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바베토스가 어디선가 튀어나와 그들에게 먹이를 달라고 했다. 사간은 그에게 차스틸을 지켜보는데 동의하면 먹을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그것이 그를 동의하게 하고 차스틸을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몇 주 후 사간, 네피, 그리고 발레포르는 마을에서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누엘라의 가게에 들러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사간은 오래된 축음기를 발견했습니다. 마누엘라는 그것이 거리 아이들에 의해 남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거리에서 보낸 날들을 떠올리게 했고 항상 팔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마누엘라에게 축음기를 사겠다고 말하고 작동하지 않는 축음기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큰 돈 가방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바르베토스와 샤스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피가 샤스틸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기 때문이다. 자드칸이 바르베토스를 보았을 때 그는 초대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르베토스는 모든 스트레스를 겪은 후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샤스틸을 돌보느라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녀들은 부엌에 가서 저녁을 준비했고 샤스틸은 처음부터 물건을 여기저기 던지며 부엌에서 쓸모없는 존재임을 증명했다. 자드칸은 도서관으로 가서 축음기를 고치고 바르베토스는 그 기회를 이용해 샤스틸이 서투른 바보라고 불평했다. 그는 그녀가 사고를 잘 치고 자신이 쉴 수 없다고 말했다. 정말로 그는 항상 그녀를 챙겨줬기 때문이었다. 주방으로 돌아가서 네피는 차스틸이 준비한 수프를 한 모금 마셨는데 거의 죽을 뻔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수프 맛이 마지막 연애보다 더 역겨웠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했다. 수프의 맛은 내 마지막 연애보다 더 역겨웠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그들은 모두 식당으로 모여들었고 제드칸은 그들이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쳐놓은 음반 기계에서 음악을 연주했다. 식사 중에 취한 바베토스는 실수로 그가 차스틸이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스틸은 그가 그녀의 그림자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장식장은 자주 보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장식품들은 자주 보고 싶지 않았다.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자 자드칸은 포크를 바르베토스의 머리로 던졌어요. 네피는 차스틸에게 바르베토스가 그녀를 데려온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독에 걸렸을 때 그녀를 데려온 사람이 바로 그였어요. 차스틸은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려 했지만 무례한 바보는 그녀의 감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어요. 그게 그녀를 짜증나게 했어요. 그가 그녀에게 화내기 전에 축음기가 고장이 나서 라파엘이 끄려고 했어요. 그런 다음 자드칸이 성인처럼 행동하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바르베토스는 한숨을 쉬고 차스틸이 준비한 수프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불행하게도 그는 즉시 기절했고 그것이 차스틸은 자신이 요리사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차스틸과 바르베토스가 잠든 사이 네피는 자드칸과 함께 왕자의 방에서 음반 재생기를 고치고 있었다. 재생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자 네피는 자드칸을 놀라게 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노래를 좋아했다. 그는 그녀에게 춤을 추자고 했고 그녀는 흔쾌히 수락했다. 하지만 곧 그가 춤을 출 줄 모른다는 것을 기억했다. 다행히도 라파엘은 발레포르와 함께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나와서 춤추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들이 잠시 춤을 춘 후 라파엘은 몰래 사라졌다. 잠든 발레포르를 위해 잠시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있게 했어요. 그들이 혼자 있을 때 서로를 바라보며 계속 춤을 췄어요. 입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사랑을 담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애니메이션 요약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 영상도 확인해보세요.